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민생가풍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우리 사회의 요양 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한 달 동안 요양원에서 취재 겸 일하신 분입니다. 한겨레 신문 권지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지담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두 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실태 짚어보고 있는데 오직 죽어야만 퇴소할 수 있는 곳 요양원은 사실상 수용소였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100세 시대 그 이면은 우울했습니다. 그저 남의 문제가 아니죠. 시간의 문제, 우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 이 시간에 문자가 참 많이 왔었어요. 아, 정말요? 먼저 이 문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9844님께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안진걸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 요양병원은 진짜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병원. 네.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시설. 예,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요양병원의 재원은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고요. 네. 요양원은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오.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료 낼 때 건강보험료의 7%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원도 좀 다르고요. 다만 요양병원은 만 65세 이상 환자들이 들어가고 요양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 2급 인정받아 입소 가능하고요. 네. 자격 요건이 있는데 다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로 모실지는 가족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잖아요. 근데 예.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요양원은 뭔가 요양병원보다 조금 못한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어머니 부모님 모시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양원이 더 부모님 상태에 좋다면 요양원으로 맡겨드리는 게 맞는 거죠. 요양병원의 구조는 네. 아닌 것이죠. 그래요. 근데 또 요양원도 종류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이름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지담 기자님 요양 우리 네. 그 동네마다 보면은 빌딩이 예. 있고 예, 그 안에 네. 요양원 뭐 이렇게 써 뭐예요? 어떤 네. 거예요? 일단은 소장님 말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제도에서 그 정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의료나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 전문가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더 덜한 요양원의 이제 가격 때문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이랑 장기 요양기관 중에서는 이제 요양원과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은 9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입소한 곳을 요양원이라고 하고요. 네. 9인 이하는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고 이거는 장기 요양기관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이제 개는 시설. 예. 재가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뭐 방문 요양, 뭐 재가 요양 센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재가 요양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놀이방에 가듯이 어른들이 낮 시간에 잠깐 이제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이게 주야간 출퇴근하듯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 네,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뭐 이런 것들이 재가 서비스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이제 차이와 몇 가지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태 예. 위주로 오늘은 좀 계속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제 문자들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민생 간봉이가 문자를 좀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먼저. 제가 이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어저께 기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한겨레 신문 이 기획 봤냐 그랬더니 기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한 기자님 그런 기사보다 울어본 건 오랜만이라고. 저하고 똑같네요. 아마 최고만큼 들었고 저도 그 감사하네요. 온몸에 멍들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네 군데 옮기다가. 아니 기사 권 보고. 기자가 기사를 네. 또 그 마치 그 아. 소설 문장 쓰듯이 예, 그러니까 너무 눈물 났는데 눈물 쏟게 만들어 버렸었어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사람들 마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되게 심정 착하고 다 착하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9420님께서 예전에 엄마가 잠깐 요양원에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입원시켜드리고 필요한 물품 사러 나갔다 온 사이 엄마 팔 다리가 묶어서 꼼짝도 못해 만들어놨더라고요. 분명 고동 잘하시던다고 말씀드렸는데 묶어놨더라고요. 놀라서 엉엉 우시던 어머님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3267님 2017년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셨는데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병이 악화되고 없던 면까지 생겨서 6개월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 통장량은 썩 꺼내갔네요. 억울한 마음이 신고됐지만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받는 것도 많고요. 요양급여라는 건 일단 본인이 어쨌든 20% 냅니다. 시설에.
전에 이제 아마 네. 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처우도 안 받고 오히려 폭행당했는데 돈만 빼갔다는 이야기. 1588님 몇 년 전 친정어머니 잠깐 병원에 모셨는데요. 저녁 7시 되니까 하얀 알약을 하나 주면 무조건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럼 우리 막 드시게 하잖아요. 근데 예. 알고 봤더니 수면제라고 밤에 노인들 안 주무시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에 피곤할까봐. 요 수면제 얘기는 건지단 네. 기자에서도 그 기사에서도 이 얘기 네. 나왔었죠. 실제로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받긴 하는데 워낙 소리를 지르시니까 다른 옆방에 있는 환자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 양을 늘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워낙은? 사실 요양원에서는 그게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있는 곳에는 처방을 안 받은 것 같진 않았는데 실제로 처방을 받지 않고 수면제를 투여하는 곳도 있다는 것이 많이 보도가 예. 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은 의사가 환자 3명 1명, 간호사 환자 6명 1명씩 있어요. 요양병원은. 요양원은 촉탁이라고 해서 올 2회 방문 정도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권 기자님 말씀처럼 올 2회 방문이 안 됐을 때 임의로 먹여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방을 간호사도, 받아서 예. 불법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도 입소자 25명 한 명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네. 떨어진 면이 있을 수 있겠죠. 0266님께서 저희 아버님 요양에 있을 때 뭐 사가지고 가면 음식도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뒤처리 힘들다고. 네. 그 생각하면 지금도 돌아가신 지금도 너무 눈물이 난다. 그렇죠. 좀 문자보다 울게 생겼네요. 네. 저희들도. 권 기자님 어때요? 0266님 이 사연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시면은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2번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요. 하나 더 큰 문제는 이분이 몸에 알러지가 있는데 보호자들은 그냥 뭘 드리고 싶으니까 이렇게 드리는데 나중에는 막 온몸에 반점이 생기면 저희가 그걸 또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 심정 이해가 됩니다. 보호자들의 심경과 또 요양보호사들이 네. 실제 접한 환경에서는 또 네. 갈등이 있을 수 있네. 이런 건 이런 게 이제 신뢰와 소통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예. 네. 자, 권지담 기자도 문자 좀 지난주에 왔던 거 지금도 네. 보내주고 계신데 지난주 거 일단 좀 소화를 먼저 시킬게요. 권지담 네네. 기자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6233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분당에 있는 한 노인 요양 재활시설에서 약 3개월간 운전 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많다 보니 사실상 통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장이란 분은 그 어르신들의 귀를 막고 짚거나 팔을 세게 붙잡는 방법 등으로 교묘히 학대를 했고 어르신들은 관장 말이라면 겁을 먹고 쩔쩔맸습니다. 과연 내 부모라면 그리 할까요? 그 외에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분 제가 좀 연락을 좀 해보고 싶을 정도로. 거기서 일하셨던 분들이 제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네. 권지단 기자께서는 좀 이런 제보 문자 이런 거 해서도 추가 보도 같은 계획은 있으세요? 사실 실제로 학대 제보가 많이 와서요. 네. 저희가 좀 요양 보고서 뭐 플러스 형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예, 중입니다. 알겠어요. 네. 또 다음은 5641님인데요. 예. 요양원은 염라대왕 앞으로 가는 버스 타는 곳이라 합니다. 전 요양보호사 실습 나가서 느낀 건데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못 보내겠던데요. 네. 아. 요양보호사 실습이라는 거는 뭘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한 건데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240시간 그중에 한 80시간을 실습을 해야 합니다. 80시간을 240시간 중에서 80시간을 실제 조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요양원 세 곳에서 실습을 거쳐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80시간이라면 하루에 10시간씩 8일을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습을? 거의 저는 2주 정도 했던 것 2주 같아요. 정도를 실습을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돈을 받지 않고요. 예. 네, 아마 이분은 자격증을 따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정말 실제로 일하면서 부모님 못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네. 그 5641님 소개해 주신 저희 부모님 못 보내겠다. 예, 참. 권 기자 취재하는 동안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그런 장면 있다면요. 네, 일단은 저도 앞서 읽어주신 것처럼 이제 손이 묶여 있으신 분들, 그 또 민간 사설 요양기관은 이런 시스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수면 양말을 2겹을 씌운 다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면 양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저희가 신는 약간 두꺼운 네. 양말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양말을 하나 씌우고 그 위에 수면 양말을 더 씌운 다음에 노란색 박스 테이프 있죠. 예. 그걸로 손목을 칭칭 끈끈이 감습니다. 같은 이사할 때 네, 쓰는 그걸로 지직하는 칭칭 손목을 양손에 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박 도구인데 제가 서울요양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보니까 통풍도 되고 아래 이제 무슨 받침대도 있고 부드러운 그 전문 결박 도구를 또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결박 도구는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분들 왜 시원하냐 하면은 이제 기저귀를 풀러서 치매하시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기저귀가.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러서 대소변을 이제 막 묻혀놓거나 이제 바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호자 동의를 받고 하긴 하는데 사실 그래도 이 손을 항상 두 겹씩 거기다 박스 테이프로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한여름, 제 겨울이라 전 다행이지 여름 같은 경우엔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제대로 대변을 원할 때 변기에 앉아서 시원하게 보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이 네. 사실 저희가 먹고 자고 싸고가 정말 중요한 욕구인데 그런 부분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저귀가 그렇게 답답하다 하면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조금 빨리 교체해주고 네. 그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해법일 텐데 오히려 묶어놔 버렸다. 자식들이 이거 어떻게 마음 미어져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실제로 계속 그렇게 막 기저귀를 풀러서 바르시면은 요양보호사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결국 요양보호사의 숫자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그 대안의 마지막 케이스 쓴 기사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환자 한 명당 한 명씩 요양보호사가 이게 붙어 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때요? 지금 입소노인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게 되어 있는데요.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교대 근무, 예. 그러니까 아침 근무, 막 밤 근무 이렇게 교대 시스템 돌아가는 데다가 연차 근무자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빠지다 보면은 실제로 한 명이서 10명, 많게는 10명 이상까지도 보는 한 명이서 환자 2.5명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규정이고 법인데 네. 현장에서는 한 명 요양보호사 한 분이 10명까지 본다. 8명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예. 안진걸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 제대로 서비스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심지어 그것마저도 네. 건보공단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허위 등록해가지고 그 유령 직원이 유령 직원하고 네. 돈은 타먹고 네. 실제 서비스는 안 해주는 일이 그 있어요. 문제는 예.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해야겠지만 이런 일까지 있고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얼마 전에 참여연대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더라고 안 그래도 네. 네, 맞습니다. 시설 생활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지난 10년간 2017년 327건으로 6배나 증가했어요. 오. 근데 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전부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러니까 이 기관들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더라고요. 시민단체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6월 15일이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심각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지금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계속 문자 주고 계신데 자 4684님께서는 저도 얼마 전에 경기도 안성 쪽에 있는 요양원에 친척분이 계셔서 다녀왔는데 두 분 말씀처럼 바깥 생활은 언감생심 아예 그 층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고 제가 다녀온 뒤 가슴만 미어졌습니다. 저도 곧 나이가 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8755님은 저희 집에 오시는 요양보호사님은 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에 전화했더니 시정 전화를 했더니 시정해 주기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져요. 엄마 혼자 계신다고 무시하는지 제멋대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서 휴대폰만 갖고 놀다 간답니다. 해도 너무해요. 또 다른 분 요양원 문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 나쁜 요양원도 가끔 있겠지만 전체를 매도하지 맙시다. 집에서 모시니까 요양원에 모신 거잖아요. 잘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잘하는 사례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분 말씀도 맞거든요. 잘하는 그렇죠. 데를 중심으로 저희가 좋습니다. 네. 그걸 더 모범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니까. 네. 안진걸 소장님, 한겨레 신문 권지담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고맙습니다.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